예, 안녕하십니까. 교수 유병태입니다. 오늘은 이제 주제가 바뀌어서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채권 양도 들어갑니다. 법률행위에 의해서 채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채권 양도로 하고, 법률행위에 의해서 채무가 이전되는 경우를 채무 인수라고 하는 거죠. 법률행위 이외의 방법, 즉 법률 규정에 의해서 채권이 이전되기도 하고 채무가 이전되기도 합니다. 일단 채권 양도의 채권 양도란 채권자인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계약이에요.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계약에 의하여 채권이 양도된 후 채권을 발생시킨 원인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 채권 양수인은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을 갖췄던 경우에는 어쨌든 채권 양수인이 대항 요건을 갖추었던 경우에는 548조의 보호받는 제3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 요거는 별것도 아닌 게 법무사 시험에서도 아주 자주 나왔습니다. 이번 채권은 법률상 이전, 배상자 대위나 변제자 대위, 또 법원의 전부명령, 유언 등에 의하여 이전이 발생하긴 하는데 그것들은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 양도는 아니고 오직 계약에 의한 채권 이전만을 채권 양도다라고 한다는 거. 채권 양도의 법적 성질, 채권 양도의 요직성 여부, 지명 채권 양도, 특정한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지명 채권의 양도에서는 일정한 방식이 물권 변동에서의 공시 방법처럼 성립 요건 또는 효력 요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명 채권 양도 계약은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효력도 발생한다.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기 위하여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대항 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채권 양도 합의는 낙성 불료식 계약이다. 아직 물권법, 물론 예전에 했던 게 저 아래쪽에 있는데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 부동산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 행위에 있어서, 즉 물권 행위에 있어서 등기가 성립 요건인가 효력 요건인가에 대해서 극심하게 대립한다, 팽배하게 대립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물권법서론 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근데 저당권 설정 행위를 요식행위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저당권 설정 행위를 등기를 요하는 요식행위다라고 봐버리면 등기는 성립 요건 쪽에 위치해야 됩니다. 근데 물권법서론 쪽에서 성립 요건 또는 효력 요건에 해당한다. 걔네가 팽배하게 될 때니까 성립 요건주의를 취하는 걔네도 있고 효력 요건주의를 취하는 걔네도 있다 라고 거기서는 대립하는데, 어느 교수님도 예컨대 저당권 설정 계약을 요식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쨌든 지명채권 양도 계약 자체, 그것은 낙성 불조식 계약이다. 정권적 채권 양도의 경우에는 합의 외에 정서의 배서, 교부 이런 특정의 방식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요식 계약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라는 것. 그 정도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름 있는 학자면 여기서도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옛날에 사법시험 논술형일 경우에는 여기에 이런 대립이 있으면 그걸 어느 쪽으로 가는가에 따라서, 논리적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꽈락이 나올 수도 있지만 요즘 시험은 그렇지는 않으니까 이런 건 쓸 자리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뭐 만약에 채권 양도는 뭐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합의에 의한 뭐 계약이다. 뭐 그 정도만 쓰고 넘어가는 거죠. 처분행위, 채권 양도는 준물권 행위인 처분행위다. 따라서 지명채권 양도란 채권의 기속 주체가 법률행위에서 변경되는 것으로서 이른바 준물권 행위 내지 처분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채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물권행위든 준물권행위든 다 처분행위이고 처분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처분권 있는 자가 처분해야 된다. 처분권 없는 자가 지명채권을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 양도의 효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양수인은 채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 부동산 소유권 이전하는 거 생각해 보면 됩니다. 뭐 사고가 난 것 중에 어떤 부인이 뭐 자기 남편이다라고 뭐 이상한 아이씨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남편이 이제 가장을 시켜서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사건까지 있었다는 게 판례에 있는데 그건 무효죠. 그게 밝혀지면 뭐 이제 안 밝혀져도 무효인데 안 밝혀지면은 뭐 유효인 데서 넘어갈 수 있지만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뭐 무효죠. 근데 밝혀지지 않아서 넘어가지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딱 밝혀진 걸 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민법 교과서에서는 밝혀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따라서 양도인이 지명채권을 제1양수인에게 1차로 양도한 다음 제1양수인이 그에 따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면 이로써 채권이 제1양수인에게 이전하고 양도인은 채권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므로 그 후 양도인이 동일한 채권을 제2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제2양수인은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 채권 양도의 독자성 무인성의 인정 여부 한번 읽어보십시오. 물권행위의 독자성 무인성 인정 여부와 관련된 논의가 여기에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관념은 물권행위 쪽에 가서 한번 잡아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채권 양도의 원인 또는 목적, 매매나 정려를 원인으로 한 채권 양도, 이런 것들이 구별되어야 됩니다. 매매나 정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그게 딱 정확하게 관점이 들어있으면 매매나 정려를 뭐 교환도 마찬가지고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과 관련되어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매매, 정려, 교환, 계약은 채권행위죠. 거기에 기초해서 소유권 이전의 합의, 그거는 물권행위죠. 따라서 매매나 정려, 교환을 원인으로 한 채권 양도에 있어서 채권 양도를 위한 매매, 정려, 교환, 계약은 채권행위죠. 그것을 원인으로 한 채권 양도의 합의, 이전의 합의, 그게 준물권 행위인 거죠. 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원인 행위가 매매, 교환이나 정려인 것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이어도 마찬가지고 채권이라는 권리를 이전하는 것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채권행위인 매매, 교환 또는 정려다라는 거 구별해야 되죠. 소유권 이전 합의의 원인이 되는 것은 소유권 이전을 위한 매매, 정려, 교환, 계약인 거죠. 관념 정리, 당사 일방은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타방은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매매다. 따라서 매매의 대상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물건이 아니고 재산권이다. 재산권이 넘어가니까 거기에 붙여서 물건도 넘겨주겠죠.
재산권 즉 소유권을 매매로 이전받은 자는 소유자로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 그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한번 그냥 관념 정리해 본 것이고, 이런 관념 정리가 돼야 민법이 나중에 다 연결됩니다. 단어 몇 개, 천 개 뭐 외워봐요. 별 볼 일 없고. 다른 채권 담보 목적 채권 양도, 동산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는 매매 형식으로 자금을 확보하는 매도 담보나 소비대차 형식으로 대출하는 양도 담보와 마찬가지로 채권을 다른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이전할 수 있다. 즉 채권 양도도 매도 담보나 양도 담보가 될 수 있다. 추심 목적 채권 양도, 뭐 돈 받을 목적의 채권 양도는 단순한 주심 권능만을 수여하는 것과 주심을 위하여 채권이 이전된 외형을 갖게 하는 신탁적 양도가 있다. 단순한 주심권만을 수여받은 양수인은 쉽게 이야기하면 돈 받아 오라고 심부름 뭐 하는 거죠. 진정한 의미의 채권 양도가 아니어서 이때 양수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은 있어도 그 채권 자체를 취득하지 못한다. 뭐 당연한 이야기고, 돈 받아오나고 심부름 보내는데요. 그 정도 하시고, 밑에 주심을 위한 채권의 신탁적 양도는 외형적으로는 완전한 채권이 이전된 요건을 갖춰서나 실제로 주심 목적 범위 내에서만 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원래 이전되어야 할 권리 이상의 것을 이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이전받은 사람은 원래 이전받을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 거, 그런 걸 종래 신탁행위다라고 한 거죠. 변제 가름한 또는 변제를 위한 채권양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에 가름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채권 양도 요건을 갖춰 대체 급부가 이루어짐으로써 원래의 채무는 소멸하는 것이고, 그 양수한 채권의 변제까지 이루어져야만 원래의 채무가 소멸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쭉 내려주시면,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담보 목적으로 추정된다는 거죠. 이것과 관련된 게 몇 년 전에 법무사 2차 시험에서 나와가지고 또 사람들이 난리가 났었죠. 채무 변제에 가름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 경우 채권 양도가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된다는 것. 지명채권 양도, 지명채권에 의해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으로서 그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 양도에 있어서 정권의 작성, 교부를 요하지 않는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채권을 지명채권이라 한다는 것. 정권적 채권에 속하지 않는 보통의 채권이 지명채권이다. 지명채권의 양도성, 채권도 재산권으로서 원칙적으로 양도성을 가지는데 물권에 비해서는 양도가 제한될 뿐이라는 거. 물론 물권 중에서도 양도가 제한되는 것이 있습니다. 전세권, 우리나라의 특유한 전세권으로서 다른 물권과는 좀 다른 게 있다는 거. 장래 채권의 양도, 조건부, 기한부 채권의 양도, 채권의 일부 양도도 당연히 가능하다. 그죠? 하시고, 뭐 근래에 판례가 뭐 기대권을 침해하는 것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며, 또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한 경우에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지 아니한 재산 분할 청구권을 미리 양도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 분할로서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부터 채권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채권 양도에서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 양도인에게서 양수인에게 이전함으로 그 채권에 부정하는 종된 권리인 기본적 이자 채권, 채권의 담보, 그리고 그 채권에 기한 효력인 동시행항변권도 이전된다. 비담보 채권이 양도되면 물적 담보는 그 이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채권 양도 시에 인적 담보는 별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주된 채권 양도 시에 이전된다. 주된 권리가 이전되면 종된 권리도 이전되는데 이전에 필요한 요건이 있다면 그 요건은 갖춰야 된다는 거. 민법 666조에서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은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게 인정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공사대금 채권에 부수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당사자의 공사대금 채권만을 양도하고 저당권 설정 청구권은 이와 함께 양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 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저당권 설정 청구권도 이에 수반하여 함께 이전된다. 3번 채무자의 항변권은 원칙적으로 채권 양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당연한 겁니다. 부동산 이중 양도하고도 결합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A 소유의 부동산을 B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 대금을 다 받기 전에 매도인이 미등기 상태에서 A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C와 체결했다면 그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죠. 그러면 B, C 간의 그 계약은 채권 양도가 될 것인데 이 부동산 매매와 관련돼서 신뢰관계가 요구되는 것이고 따라서 최초 매도인의 동의 승낙이 있어야 최종 매수인 전득자 그 사람은 최초 매도인에 대해서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런 판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때 여기서 C가 B한테 자기는 매매 대금을 다 주었기 때문에 A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권을 직접 행사해 올 때 A는 B한테 돈 다 받기 전에는 등기 못 주겠다. 동시항변권 행사할 수 있어야 되죠.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해서 원래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동시항변권이 상실된다면 조금 전에 그에 의해서 A는 그냥 망하는 겁니다. 당연히 채무자의 항변권은 채권 양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 한. 따라서 채권 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채무자는 양도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의 채권 양도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발생하는 기초가 되는 원인이 양도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이 양도채권과 동시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여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이 갖추어진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동시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조금 전에 그 매매대금 시기 가지고 딱 생각해보면 됩니다. 따라서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지명채권의 양도성 제한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